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오전 시간입니다. 좀 지나면은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올 것 같아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한글날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우리말 많이 써야겠죠. 영어 안 쓰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그 미국 뉴욕 증시를 보니까 얘들은 뭐 또 살아나네요. 보면은 한때는 또 폭락을 했다가 또 폭등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번에 떨어질 때는 유가 때문에 떨어지더니 이번에 다시 또 유가 때문에 오릅니다. 유가가 빠지니까 말 그대로 미국 증시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뉴욕 증시가 주요 지수가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이란의 그 석유 시설이 아닌 군사 정보 시설을 타격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8일날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지수 전장보다 126.13포인트 올라서 42,080.37에 거래 마쳤고 S&P 500도 55.19포인트 상승해서 5,751.13, 나스닥도 259.01포인트 뛰어서 18,182.92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1%씩 이상 오랐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큰 지수가 말이 1%지 1% 오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떨어지는 것도 대단한 거겠지만은 오르는 것도 참 무시 못합니다. 일단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 11월 인도분 가격이 전장 대비 4.6% 내립니다. 그래서 배럴당 73.57달러네요. 기록했고 전날까지 오후 거래일간 13%나 올랐습니다. 13% 넘게 급등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급락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산유시설, 이 산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는데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군사 정보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쏟아진 거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포스트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과 정보시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고 이스라엘이 보복 목표물을 이제 군사시설로 돌린다면은 산유시설 그 타격 우려로 올랐던 유가를 정당화할 근거가 이제 힘을 잃는 거예요.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기술 업종이 2% 이상 급등을 합니다. 2% 이상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가 4% 넘게 상승을 하고 시가총액 2등 자리를 공고히 했네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1% 이상 올랐습니다. ASML, AMD, 어도비 뭐 등등 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고 인텔이 4.2% 치솟기도 했다고 하죠. 이렇게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이제 시사를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그 중앙은행 내 매파로 분류되는 레피얼 버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래서 주요 지표 중 하나가 현재 연간 상승률 2.6%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2.6%에 달한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 물가 상승률 그 목표치에 레이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수잔 콜린스도 가격 안정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경기 둔화 위험도 커졌다. 그 추가 정책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 점도표는 연말까지 50bp 추가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유가가 좀 빠지니까 그나마 이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다. 미국 증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장 휴장이잖아요. 현재 미국장이 아니라 중국장 보니까 상태가 안 좋네요. 지금 보니까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상해 지수도 3% 이상 빠지고 있고 심천종합 4% 이상 빠집니다. 홍콩 항생도 오르다가 고꾸라지네요. 다시 또 현재 강보합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콩 H 마찬가지로 일본 니케이는 0.79% 내외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은 1344원, 한 2원 정도 좀 빠졌네요. 보니까 현재 비트코인은 8,420만원, 이더리움 332만원 정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네요. 한국 증시 관찰 대상국 지정 면했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국채 WGBI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편입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FT 러셀에서. 그래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 그 세계 국채 지수죠.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그래서 WGBI인 것 같아요. 여기 편입에 성공을 했는데 이 공매도 제기가 필수 과제다. 이제 공매도 이제 했으니까 니들 이제 공매도 풀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최종 편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선진 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까닭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공매도 재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해관계자들을 둘러싸고 혼란이 지속하는 데다가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금토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그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여기 러셀이 지난 8일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 보고서에서 한국 국채를 WGBI에 편입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국 국채가 WGBI 편입에 성공한 것은 지난 22년 9월 관찰 대상국 지위를 획득한 지 4번째 만이라 합니다. 그 FTSE 러셀은 시장 규모와 시장 접근성, 국가 신용 등급 등을 고려해서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FTSE 러셀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한국을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평가를 재고해서 편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실 것 같아요.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할 것 같다. 자, 하여튼 뭐 미국 장은 좋았습니다. 나스닥 100도 1.5% 많이 올랐고 필라도 1.33% 올랐습니다. 5266, 그 S&P도 0.97%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필이면 꼭 이렇게 오를 때 국장은 휴장이라는 거 같아요. 국장은 휴장이야. 엔비디아 날라다닙니다 요즘. 4.05%. 야, 역시 엔비디아 남다릅니다. 132.89달러. TSMC 186.05, 0.83% 올랐네요. 브로드컴 3.2% 올랐고, ASML 0.86, AMD 1.0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47, 어플라이드 0.37, ARM 1.6% 올랐습니다. 퀄컴은 좀 빠지네요. 0.36%, 마이크론 0.36%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장은 빠졌고, 일단은 우리한테는 나쁜 건 없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